자, 안녕하세요. 주식인의 하창모입니다. 아 이게 너무 크게 잡네. 이게 못 나가겠네. 조금만 너무, 이렇게 멀리서 너, 잡아주세요. 네, 부담스럽게. 네, 신현식입니다. 아 이게 다 나오네. 뭐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4월 4일이죠. 네, 죽을 사자. 죽을 사자 이제 4월 4일이죠. 4월 4일입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있더라고요. 어제 우리나라장 뭐 네, 반영될 거라 생각은 했는데 붉은 물결. 그죠. 예, 관세죠, 관세. 어제 혹시 그 보셨어요? 관세율표? 뭐 대충 봤어요, 대충. 베트남 큰일 났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큰일 났긴 했는데 이제 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어제 그래서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전체적으로 베트남. 보면 베트남 네, 네, 만들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스마트폰 만드는 삼성전기, 그죠. 또 LG전자, 그죠. LG. 그럼 LG전자에 또 부품 납품하는 LG노텍. 그리고 또 보니까 캄보디아가 49%인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이 48인가 그런 거. 캄보디아에. 네. 캄보디아가 우리 제일 공장이 높아요. 많습니까? 아니 그냥 봤는데 아, 한국 25%, 네. 일본 24%, EU 20%, 베트남이 48%인가요? 5%인가 하여튼 그렇고 캄보디아가 49%. 이렇게. 네, 제일 높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장 또 좀 험난할 것 같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굴 좀 이게 좀 너무 PD님 왜 이러세요? 조금만 좀 멀리 좀. 화질이 너무 좋은데 이거 큰일 난데. 뭐 화내는 건 아닌데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자, 미국장 이제 화면 보도록 하죠. 푸른 물결인데 붉은 물결이죠. 예, S&P 맵인데 글자가 화면이 나오죠.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애플이거든요. 네, 애플 2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뭐 9% 빠진 거예요? 예, 애플이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중국에 관세. 56%. 이야,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이폰의 가격이 뭐 이론적이긴 한데 한 100만 원 하면 156만 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단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빠진 게 다 많이 빠졌는데 나이키 어디 갔지? 나이키도 50% 이상. 나이키도 베트남에서 거의 절반 이상 그죠. 만들죠. 나이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냐? 네, 잘 안 보이네. 아마존. 8%.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아요. 아마존이 이제 유통회사니까 뭐 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아까 말씀하신 동남아에서 만드는 그 필수 의류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놓고 보면 다우가 한 15,000, 9% 빠져도 애플이 많이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평행할 건 아닌데 중고를 사야 되겠네. 이제 애플 스마트폰은 이제 중고로 사야 되겠어요. 아니 꼭 그런 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 어저께 3조 달러 특거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저는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야, 이제 중고 거래 마켓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한국에 중고마켓 거래가 있습니까? 당근은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된 게 없어서, 네. 그죠? 그럼 잠깐 대표님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HTS 접속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한식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어저께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다우가 16,550포인트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 하락은 16,4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이제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그죠? 밑으로 쭉 빠졌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조금 더 열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근데 저 정도면 한번 200포인트 정도. 이제 이게 원래 오르려 네. 그러면 확 빠지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이제 주가 자체가 네. 이게 많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반등도 커요. 나중에. 그러니까 오르려 반등 나올 그러면 때. 좀 네. 반등 나올 때 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 이거는 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고점은 어렵고. 네. 네. 왜냐하면 이제는 관세가 이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국도 관세 부과할 거고 뭐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뭐 관세 전쟁을 이제 일으켰으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나라들이 관세를 막고 있기보다는 미국 이제 앞으로 미국산 제품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겠죠. 수입할 적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저께부로 30%까지 올라갔고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건 좀 악재고요. 그다음에 호재적인 부분은 이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실행되기 전까지의 주가 하락, 그다음에 시행되고 나서의 주가 하락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만약에 100%가 빠진다. 그건 실제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뭐 100% 빠지기보다는 악재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한 18,000포인트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되돌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고점이 12월 20일이었어요. 네, 12월 20일 날 그 증권사나 이제 대부분 뉴스에서 국내 시장은 끝났다. 그래서 나스닥 쪽으로 갈아타자. 그게 12월 9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스닥 2만 포인트에 갈아타신 분들은 이제 폭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의 주식은 몇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싼 구간이다. 네, 그래서 저번에 나스닥 2만 포인트 때 국내 시장 주식 정리해서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국내 시장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요. 네,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좀 섹터별 전략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예. 네. 그래서 약간 뭐 오늘 아침에 근데 우리 장이 그 보니까 야간에서 한 선물 지수로 4포인트 정도.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약간 S&P가 5,500선 정도 주크주다 더 빠졌거든요. 제가 보니까 요 이제 내용들 조금 보면 화면이 좀 이렇게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이제 한국경제 아침에 한글마 주요 헤드라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플 주가가 가장 영향이 크기 시가 3조짜리 크기 때문에 다우나 뭐 S&P가 이렇게 많이 포진해 급락을 많이 한 거고 테슬라는 사실 주가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겠지만 주가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도 고용이 발표될 건데 이제 지표가 안 좋아진 거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고인플레이션 속에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 결정적으로 미국 증시가 종가까지 좀 당길 수 있었는데 못 들어온 거는 아마 장중에 발표됐던 ISM 서비스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53에서 50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관세를 때려도 미국 같은 경우가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구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표 부진 자체가 가장 큰 부담이고 어제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프랑스죠. 아예 뭐 미국으로 공장 짓는 것까지 이제 중단하자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복 관세 이야기인데 일단 이런 이슈가 가장 크고 뭐 관세율은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상호관세 9일부터 네, 12시 오전 12시에 9일부터 발효되는 거고 보편관세가 오늘 5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10%의 보편관세 그리고 9일부터 요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부과되는 거고 요게 요렇게 되면 이제 34% 적혀 있습니다만은 플러스니까 중국은 54% 정도 되는 거고 동남아에서 베트남을 제일 세게 때렸어요. 그렇죠. 생산 기지. 그래서 이제 베트남 증시가 어제 제가 봤더니 6%가 빠졌더라고요. 아니 근데 베트남은 왜 그렇게 저희 관세를 부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말이 많은 거죠. 원래 베트남이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미국에 충성하는 나라거든요.
그죠. 예, 그 옛날에 그 무슨 정상회담하게 되면 베트남 대통령은 거의 트럼프한테서 갔을 때 90도 인사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뭐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일본 우리 현대차도 200억 달러 돈 갖다 줬더니 지금 뒤통수 맞았다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죠. 뭐 그런 관점이고 한국도 지금 25% 정도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 같아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지표가 나빠서 빠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기댈 때가 얘밖에 없어요. 오늘 밤에 미국이 이제 고용 동향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국은 저는 제가 생각해도 지표가 조금 예상치 조금 보게 되면 여기 있는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15만 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면 예상치는 한 10만 건 정도 되고 실업률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임금도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어제는 얻어맞은 거고 관세로 인해서 이제 반등을 이제 폭을 만약에 논한다면 그래도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좀 견조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분석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 그 머스크가 한 일이 하나 있잖아요. 도지. 그렇죠. 네. 도지에서 가장 많이 한 게 아웃. 해고죠, 파이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이 고용 부분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야기했는데 부진했을 경우에 또 오늘 마침 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준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지수는 우리나라 증시 투자분들 오늘 아침에 사실 미국도 미국이고 좀 복잡한 수가 있는데 애플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고 여기에 이제 또 시가총액 저기 뭐지 갔죠? 엔비디아까지 지금 100달러 초반까지 덩치가 큰 애들이 많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뭐 괜찮다는 아니고 약간 왜곡은 좀 있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겠네요. 그죠? 어제 실컷 터졌어요 이미. 어제 보시면은 여기 뭐 음. 이노 어제 전기전자 다 죽었잖아요. 네, 어저께 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베트남 때문에 빠진 건데 이게 오른쪽이 지금 이노텍 차트고 예. 그다음에 어제 보시면 LG전자 예. 네, LG전자. LG전자고 그다음에 어제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좀 이따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죠? 일본이. 예.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5조 원대 초반 정도 나오면 반도체에서는 적자가 나올 수도 있대요. 적자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5조 원대 중반 이상을 하는 거는 1분기 때 원래 스마트폰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갤럭시가 2월에 릴리스하니까. 네. 근데 메모리 쪽에서는 적자가 안 나오는데 삼성이 그 적자 사업 부문 작년에 파운드리? 작년에 연간 누적 2조 원이 적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관세 관점에서는 이거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휴대폰. 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잠깐 해요. 애플이 이제 중국산 그게 높으니까 삼성이 수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애플은 알아서 40% 이익률을 체크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매도세가 있어서 어제 500만 주 팔았네. 그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점유율도 지금 좀 많이 축소가 네. 돼서 10%대에서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그게 좀 문제죠. 어쨌든 오늘 예상 선물은 제가 아침에 봤는데 한 4포인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오늘 혹시 조금 어떻게 전망하시면 어제는 우리나라가 확 빠졌다가 네. 그래도 지수가 쫙 땡겨서 마감했잖아요. 개파랑 양봉. 예, 네. 그래서 밤새 제 거 화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미국이 그래도 이게 어제 우리 주가 지수입니다. 네. 아침에 팍 시가오길래 대타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한 2%가 더 빠졌거든요. 네, 네. 오늘도 아침에 약세 출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우리가 뭐 이왕 물은 엎질러졌고 베팅은 해놨으니 네. 손절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네, 손절하면 절대 안 되고. 네. 더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제 뭐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지수가 코스닥이 780에서 지금 680까지 빠졌어요.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기 싫은 얘기가 있긴 하죠. 무슨 이야기? 하기 싫은 11시 이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이제 이벤트라고 우리나라의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이벤트가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지 않을까. 저는 그 발언은 좀 예, 아니 뭐 그건 네.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11시에 있을 한국 정치의 그래서 변동성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일단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좀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니면 도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이벤트가 잘 좋은 방향으로 가야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다시 이제 하락한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 방송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냥 660 내려오면 질러라. 그냥 질르는 게 아니고 네. 주식을 80% 최소 80% 그냥 100을 때려라. 죽어도 된다. 네. 죽을 각오로 주식을 베팅해야 되고 이거는 몇 년 만에 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시가가 개파락해서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딱 근데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이벤트가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수 있고 뭐 이제 정부 주도하에 미국과의 관세 부분을 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싸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상외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대차 잔고가 높은 주식들, 그러니까 공매도가 높은 주식들이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쇼커버링 물량이 오히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뭐 지금은 뭐 걱정하고 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보다는 갈 대로 가봐라. 나는 끝까지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그냥 매수로.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NXT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해보면 지금 가장 핫한 기업이죠. 수급적인 관점에서 SK가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유로메카까지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게 이제 SK온이 최대 지금 현재 2대 주주인데 앞으로 5년 내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움직여서 아침에 지금 들어오는 종목들 보니까 일단 뭐 정치인 테마주를 빼고 대부분 로봇 관련주들은 그래도 매기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좀 들어오는 게 있고 어제 장마치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 관세율이 발표가 됐는데 이 HD 현대인력하고 효성중공업은 0% 그리고 LS가 16.8% 일진전기가 한 16% 정도. 그래서 약간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관세를 좀 피해갔다 말이 좀 있었는데 아마 전력 인프라 또 보시던 분들은 이제 물론 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은 안 하겠지만은 뭐 확인 사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HD 현대인력은 0%, LS 효성중공업 0%,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잘 선방했다는 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에선 대부분 정치인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그거는 이제 11시에 오늘 우리나라 일정에서 11시에 그 발표가 있습니다.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11시에는 일단 이제 그 발표가 되니까 특히 이 정치 관련 테마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다 그때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어제 이미 장 후반에 좀 빠지는 종목도 좀 네.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아유 이거 아침에 그리고 요새 보면 네. 고객 예탁금이 혹시 안 보셨죠 이거? 네, 저는 잘 야.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면 빠지고 올라오고 있나? 아니, 빠지고 있어요? 아니 장이 탈탈 털려가지고 5조가 날아갔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나갔네. 지난 30일 공매도 재개되자마자 대략적으로 한 반대 매매가 역대 최고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객 예탁금을 당일은 확인이 못되고 이틀 전까지만 데이터가 보이거든요. 왜냐면 네. 주식 결제가 이틀이라서. 근데 어제 4월 2일자로 5조가 나갔어요. 이게 나간 게 근데 또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그만큼 장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어저께 하루 만에 수백 조 날아갔지 않았어요? 장이 주식도 빠졌으면은. 그죠. 엄청 많이 날아갔죠. 어쨌든 그건 됐고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오늘 저는 일단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어저께 그 코스닥이 어저께 669포인트가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저점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근데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선물 잠깐 좀 볼게요. 선물이 어저께처럼 개파락하는데, 어제 시가까지 안 갈 것 네, 같은데. 어제 시가는 안 가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지금 보면 요 중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지금 예상 네. 선물 지수입니까? 네, 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오늘도 그 개파락에서 시작하면 어저께 이제 심장이 약하셨던 분들, 주식을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네. 그냥 싹 그냥 사버리세요. 아 오늘 네. 원래 어저께 시가에 샀어야 되는데 네. 어저께 시가에 못 산 사람들은 오늘 사시는데 사지 말아야 되는 업종은 있어요. 이 정치 관련주, 여야 상관없이 요것들은 이제 뭐 결과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걔네들 사지 마시고 네. 다른 애들, 다른 애들은 사셔도 돼요. 뭐 일부에서는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을 사자.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2차 전지로 그냥 감전 올 때까지 그냥 2차 전지로 그냥 2차 전지. 네. 뭐 엔솔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제일 많이 빠진 놈 사든가. 엔캠? 아니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에코프로 머티? 네, 머티를 사던 뭐 BM을 사던 뭐 배터리가 터지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질러야 됩니다. 네. 감전될 생각으로 그냥 폭발한다. 그런 생각으로 한 2주만 딱 버티고 나 가만히 있으려고. 왜요? 나는 네. 배터리 가만히 있으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터리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 저번에 금양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 정지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금양 여기서 해서 한 40% 먹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안 된다. 거래 정지됐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하지 말아라. 그거 살아 있어요? 리튬 포어스 걔네도 거의 뭐 하나는 하여튼 관리 종목에서 맛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뭐 굳이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제가 삼보토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자마자 바로 그냥 거래 정지되고.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이제 돈이 많고 나는 뭐 그 이상한 주식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하이드로 리튬 포어스 빼고 요런 애들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감전될 때까지 오늘 쓸어 담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55분이니까 뭐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이제 NXT하고 다 움직이니까 조금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뭐 더 이게 급반등이 안 나와서 그렇지 11시 이후에 이벤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종가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눈 꽉 감고 이 약 물고 그냥 2차 전지로 그냥 감전을 시키시라고. 그냥 딱 뭐 에코예요?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혹시 엄청 처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너무 강조하는데? 아니요. 어저께 이미 에코프로 머티를 57,000원에 느낌이 이거 어디 완전 물려 있는데 이거. 아니야. 감전 폭파. 네. 좋습니다. 뭐 있어. 분명히 보니까 이상한 거 하나 사놨어. 내가 제 생각에 조만한 거 이상한 거 사둔 거야 어디. 그래서 아무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기 급등하면 전 책임 못 집니다. 예, 동시효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요새 뭐 사실 어제도 장 끝나고 또 인도 쪽인가요? 예, 약간 수주가 좀 있어도 어쨌든 방산이 지금 방어적으로 많이 착용을 해주고 있고요. 모비스 제가 되게 좀 좋게 보는 기업인데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대 기아도 이제 20만 원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사두면 그렇게 올라가는 데는 뭐 버거울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융주 이런 거 빠지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데 이런 거는 시장과 조금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신카추가 무슨 뜻이에요? 네? 피카추가 아니고 신카추라고 그러는데. 신 대표님의 그거를 좀 칭송하는 이벤트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신 대표님의 그거 아니겠어요?
저 감전돼야 되니까 저 동시효과에 네. 입체전지 감전시키세요. 그리고 아예 아까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맞습니다.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의 그 관세는 실제로 2023년도 납품한 고부의 그 것에 대한 관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나갈 거 말고 예, 과학 걸 말하는 거. 어쨌든 아침에는 로봇이 제일 강합니다. 로봇이 제일 강하고 로봇 관련주들은 뭐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입니다만은 유일 로보틱스의 후광이다. 예, 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아침에 지금 선물이 5포인트 정도면 4포인트 계속 낙폭을 좁히죠. 4728, 한 30포인트 정도니까 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대략 2450 이상에서 출발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높고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달러가 박살이 나서 그런 거라서 엔화도 이제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런 그림이라서 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생각보다 원래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1,400 아마 2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 환율이 떨어졌네요. 일본 그 뭐야 원화 달러가 박살 나가지고 아, 예, 달러가 박살 나서 그런 거라서 뭐 원화 환율이 그럼- 지금 떨어지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장이 나빠서 그런 거죠. 환차 손이 그래도 안 나올 외국인 매도가 좀 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제가 집계를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한 3월 28일부터 팔았거든요. 네, 3월 28일부터 보니까 4조를 팔았더라고요. 4조요. 예, 근데 다 팔았어요. 음, 그냥 섹터를 판 게 아니고 하이닉스 9천억, 삼성 7천억, 현대차 3천억, 엔솔 2천억, SDI 이렇게 쭉쭉쭉. 최근에 모간 스탠리 창구가 좀 많은데 어쨌든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꼭 나빠서는 아니라 글로벌 네. 주식을 전체 줄이는 관점에서 나온 거라서 아, 아마 환율이 그렇게 해도 외국인은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음. 선물이 그래도 예상보다 견조하네요. 지금 동시효과에는 일단은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들만 좀 잡혀요. 코나이,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그런 거고, 코나이, 동신, 에이텍, 아가방, 그거 안 본다 그러더니 또 보시네. 아, 그 이거 하면 안 안 되나요? 보기로 네, 했잖아요. 안 보기. 그 빼고 한인사료, 넥스틸, STX, 넥스틸요? 네, 넥스틸도 움직이네요. 아유, 제가 단타 쳤습니다, 어제. 아이고야. 민테크, 쇼박스, YG 플러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 솔트룩스, 하이브. 오늘은 이제 정치 관련주 빼고는 엔터주들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일사료, 그 다음에 넥스틸, 요 정도 엔터주, 뭐 이런 식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장 시작됐습니다. 아, 맞아요. 어제 엔투즈 어디 뭐 중국에서 공연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알령 관련 네. 쇠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아침에 하이브하고 예, SM 쪽으로 강세가 좀 들어오고 출발했네요. 네. 아유, 삼성 하이닉스 죽는다 이거 봐라. 예, 하이닉스가 한 4% 정도 떨어졌고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네. 뭐 어제 카카오 좀 들어왔었거든요. 카카오 예. 오늘은 카카오도 이제 금기 카카오도 이거 이제 정치랑 연결돼서 패스. 네, 카카오도 어제 좀 들어왔었고 네. 아까 제가 로봇 잠깐 보고 있었으니까 로봇 좀 보면 일단 유일 로보틱스가 결국에는 10만 원 넘네요. 아 근데 이 로봇주가 움직이면 이제 네. 테슬라가 올해 그 옵티머스 로봇을 그 저희 직원하고 주주들한테 주식 팔지 말아라. 이제 네. 올해 5천 대를 생산할 거다.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어쨌든 아침 분위기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워낙 최근에 따블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전 뭐 클로봇도 계속 2만 원대에서 행보를 잘해주고 있고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내가 이 회사 다시 좀 공부해봤더니 회사 정말 좋대요. 어떤 회사요? TXR 로보틱스가 아, 그래요? 얘도 거의 전천후 종목에 다 갖고 있더라고요. AMR도 갖고 있고 근데 AMR 쪽이니까 나 판편 놓고 보면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날아가는 이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AMR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산업용 로봇이 이게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뭐 물류 로봇 또는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인데 그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 그죠, 현대 이제- 일렉이 치고 네. 오네요.
다른 거 혹시 보세요? 아니 지금 뭐 전혀 주가 자체가 왜 이제 배터리 안 갔나 보지? 아니 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짓 하는 건 아니고. 배터리는 그냥 네. 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돗자리 깔고 누워 계셔야 돼. 에이씨, 진짜 LG엔솔은 이러는 거 아니야.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 추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장또 빨리 땡기네요, 저렇게. 주가가 이제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다 테마주라서 테마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할 아, 얘기가 그렇습니까? 네. 하이닉스는 어쨌든 그 미국의 반도체도 많이 빠진 거죠. 하이닉스는 왜 이제 좀 가격적으로는 18 요 정도면 뭐 나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가격적으로 참 메리트는 있죠. 19만 원 밑에 또 내려왔는데. 네, 한 18만 한 4천 원 정도? 그 정도? 오늘 내일? 어차피 뭐 저는 시장 위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밑으로요? 위로. 그 위니까 말씀은. 네, 네. 그래서 좀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도 그냥 어차피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뭐 삼성을 사시던 뭐 SK 하이닉스 사시던. 근데 이제 차이점은 있죠. 삼성을 산다는 거는 수익률보다는 SK 하이닉스 수익률보다는 약할 수 있고 대신 반대급부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관점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침 출발 분위기를 보면 이제 어제 출발 저점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2,450 정도. 거의 아마 이 정도면 선물 지수 5포인트 이내 출발했다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680선이니까 우려 쪽에 보는 화면은 파란 선이 코스닥 지수의 추이고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의 추이고요. 수급은 지금 현재 외국인도 오늘도 매도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들은 그렇게 1% 정도 수준이면 뭐 상당히 좀 견조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은 해보겠습니다. 종목들 보니까 야 그래도 제가 한번 불러줘서 꽃이 됐군요. 효성중공업하고 전력 쪽은 일단은 반등세가 조금 잘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좀 죽어야 그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쏠려서 아 그래요? 예, 다른 애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저점에서 15배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걔들이 좀 빠져줘야 돼요. 근데 빠지면 뭐 11시 넘어야 되니까 네. 아침에는 또 오전에 시가에 공약하신 분들이 또 룰랄라 하고 계시겠네요. 네. 반도체가 확실히 안 좋긴 안 좋네요. 한미 반도체 혹시 한미 반도체는 보십니까? 한미 반도체는 보나마나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저점을 찍으면 네. 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약 가능하죠. 네. 그래도 지수가 가파르게 좀 회복되니까 물론 초반이라 그렇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장이 그리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지금 선물 흐름 보면 네. 어제하고 똑같아요. 갭 하락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선물이 그죠? 네. 화면 제 거 좀 잡아주세요. 예, 그렇죠. 여기 보면 갭 하락해서 이렇게 가요. 그만큼 시장이 이제 관세에 대한 악재 부분보다는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아이고 지금 시가총액 높은 애들 중에서는 다 들어와요. 뭐 에코도 빨간색, 지금 보면 엔터죠, 휴젤, 예, 네, 이 화장품 들어오네. 유인 로보틱스 들어오고 테마주들 빼고 네 괜찮습니다. 뭐 시가총액 높은 애들 보면 효성중공업 좋고 HD 현대일렉 하이브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주에서 카카오페이가 대장이고 크래프톤 좋고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애들 두산그룹주 SK 근데 지금 두산하고 SK 하이닉스는 빠지는데 한미반도체하고 빠지는데 얘네는 이제 매수 시점 매수 관점 가로하고 감전 안됨 폭파 안 돼요. 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들어오는 게 보면 이제 아침에 빠졌던 그 대형주들, 뭐 LG엔솔 이런 데 낙폭을 좁히는 관점이고요. 조금 의미 있게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엔터주가 조금 제일 셉니다. 하이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빠졌던 배터리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이틀 연속 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고. 저 이게 갖고 있는 거 얘기해도 되나? 안 돼요. 안 되나요? 뭐 혹시 배터리 배터리 갖고 있죠. 배터리. 그 뭐 주문 낼 거면은 모르게 내셔야 되는데. 아, 주문 내는 게 아니고 좀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예. 저희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뭐 예 하시죠. 중앙 첨단 소재. 중첨. 예. 어제 공시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뭐 공식은 잘 모르겠어요. 뭐예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만약에 그 여러분들 2차 전지 보면 지금 에코 형제들이 플러스 전환됐잖아요. 저는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이제 머티 말씀드렸는데 대장은 이제 얘가 됩니다. 얘가 중첨. 네. 21선 있잖아요. 21선 여기 돌파 4만 1,000원대 돌파해주면 이제 무섭게 가죠. 얘는 무섭게 갈 수 있다. 이게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 테마가 빠지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이 테마는 빠지고 이쪽으로 갈 거예요. 2차 전지 쪽으로.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시가 그다음에 오늘 시가에 사신 분들은 좀 괜찮겠죠. 그래서 뭐 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니 여기 막 글이 계속 올라와서 아 그래? 신 대표님 순진해 보여요. 저 순진한 사람이 아니고 순진하지 어저께 않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저께 여러분들 제가 화냈죠. 그래도 아침에 아마 지금 초반에 이제 반등에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뭐 시장은 지금 아마 우리나라 장, 미국 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출발은 조금 선방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10시가 좀 지나고 나면 또 11시에 있을 우리나라의 어떤 빅 이벤트란 표현이 그냥 가장 노멀한 표현 같은데 그걸 앞두고는 조금 시장이 관망할 것 같아서 오전에 이게 5초 올리는 거는 뭐 저는 사실 크게 의미는 안 둡니다. 이틀 연속은 올랐지만 오늘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종목들 보게 되면 약간 지금 양봉이 붙는 종목들이 있어도 그렇게 확신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카페도 올라오네. 예. 우리가 이제 10시에 끝나잖아요. 네. 11시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밥 먹고 오면 여러분들 와 다 이럴 것 같아. 와 이럴 것 같아. 오늘 어저께 이벤트 네, 말 안 할라. 이벤트가 폭등 요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좀 밑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오늘 11시 이후에 보면 네. 이제 그거와 관련된 주식들은 힘들 거고 네. 그 외의 주식들은 외 주식들. 네. 와 이러고 밥 먹고 왔는데 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잠깐 어쨌든 어디다 노선을 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 자 최근에 빠졌던 종목 중에서 이제 실리콘투도 조금 변동성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자리가 잡히는 모습이고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또 그리 나쁘진 않았죠. 화장품 혹시 요즘에도 보십니까? 화장품은 예전에 좀 좋아하셨지 않았어요? 인그루드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를 팼는데 네. 근데 원래 사실 실리콘투를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이제 반란.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래야 못했죠. 타점 놓쳤어요. 네. 그게 왜냐면 보니까 그 시가총액이 실리콘투의 자본금이 306억 정도 돼요. 네. 근데 투자한 게 150억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50%는 안 되는데 이게 50%가 되면 잘못되면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어갖고 그냥 리스크 있는 거 피하자. 그렇죠. 네. 이제 워낙 저도 그게 이제 선수검이다 말이 많았었는데 뭐 네. 결정적으로 어쨌든 실리콘투 근데 또 실리콘투가 또 5월 초에 실적 시즌 가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도 실적 발표할 때 때리고 2월 달도 때리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하 대표님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말씀하셨던 네 맞아요. 그거는 좀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올라갔죠. 네, 아니 그래도 지금 폭락하는 장에서 이게 엄청난 선방이죠. 저는 요새 카페 보고 있었어요. 카페. 네. 네. 그러니까 카페 24요? 네, 그냥 그렇게 이제 방어주들인데 빠르진 않아요. 카페 24에서 어저께 문자 왔는데. 그건 뭐 그런 거고. 확실히 배터리가 오늘 좀 반등세가 좋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에코프로, 포스코 퓨치엠. 약간 기술적 반동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게 좀 들어오고 엘젠솔도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세요. 네. 펩트론이 11만 원 놓치고 있어요?
이틀 연속 너무한데. 또 로봇이 쫙 빠져버리네요. 잠깐 올라갔다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정신은 다 차리고 있는데. 네. 근데 아마 장이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이게 이제 이게 안 움직여요. 지금 장은 안 움직이고 네.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결정이 될 거예요. 갈 건지 빠질 건지 폭등할 건지 폭락할지 결정이 될 거예요. 키움증권이 매매가 안 된다고. 오늘도 목통입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어제 그게 이제 렉이 걸려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 키움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 그 접속률이 제일 높으니까. 네네네. 에코 삼형제에서는 프로가 대장이네요. 프로요? 네, 오늘 또 다 올라옵니다. 이제 포표도 올라오고. 네. 프로가 2.8% 대장이고. 뭐 혹시 조금 관심 있게 보십니까? 아까 저는 뭐 어저께는 머티 말씀드렸고, 네 모티요. 네, 어저께 머티 여기 굿작전에서 머티 관심 정보를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중앙 첨단 소재도 국작전에서 관심 정보를 드렸고, 다 2차전지예요. 아 근데 꼴등이네. 이런 뭐가 꼴등이요? 머티가 꼴등이네. 아 상승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카카오페이가 급등해요. 카카오페이. 원래 카카오페이는 조금 약간 카카오페이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예. 급등 각이다. 카카오페이가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올리셔갖고. 그거는 이제 약간 오늘 이벤트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야 오늘 중앙 첨단 소재가 지금 5%대 올라가서 이게 저거 공시 나왔어요 어제. 무슨 공시야? 그 아까 지분 공시였는데 예, 원래 엔캠, 아틀라스 8000, 광무, 중첨으로 이어지는 그 복잡한 지배 구조인데 맞아요. 예, 거기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아틀라스 8000이 이제 엔캠 오정강 대표의 실질적인 이제 사이드 기업이 되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 걔네들 좀 목잡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뭐 복잡하니까 더 좋네. 주가는. 이야 이거 뭐 오늘 사고 치겠는데. 중첨이요? 네, 7% 올라가네. 샀구나. 이거 말한 거였구나. 네, 아침부터 어쩐지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2차전지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가 5,000원이네. 5,050원. 자연과 환경 좀 움직이네요. 자, 테마주. 근데 오늘이 지나야 이제 대부분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 좀 움직일 거예요. 오늘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 저는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에코프로도 5만 철저하게 원까지. 소외됐던 주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전지거든요. 예. 그리고 주도주가 이제 뭐 이벤트 관련 주식들 오늘 이벤트 많이 빠져서 그런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돈의 매기가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게 주도주하고 소외주하고 이렇게 좀 손바뀜이 나타나는 그 타이밍이 어제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 2차 전지는 특히 에코 프로는 또 며칠 전에 또 이상한 소리가 나왔죠. 뭐 목표가 또 하향 뉴스 또 바닥에서 그거 좀 그만 좀 합시다. 그 지겨워 죽겠어. 뭐 SK 하이닉스 22만 원에서 뭐 목표가 28만 원 그거 그만 좀 합시다. 그거 아이고야. 그리고 목표가 지금 바닥에서 뭐 목표가 하향 뉴스 그거 그만 좀 하요. 개인들 털리게. 그리고 저는 확신이 섰어요. 왜냐면 바닥인데 목표가 하향 나왔다. 야 이건 속지 마라. 이거 뭐 한두 번 속냐. 이거 올라간다.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거다. 뭐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에코프로가 공매도 대차장고가 14.4% 1,680만 주거든요. 요즘 네. 움직이면 쇼커버링 물량 들어와서 이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예, 지수가 안정화되고 이거 가면 쇼커버링 물량 들어와요.
지금 말씀하신 장을 보니까 하이닉스는 한 4%, 그다음에 LG엔솔도 이제 플러스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지난주 1차 반등에서는 알테오젠이 좀 잡아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가 또 이번에 많이 빠진 종목이라서 매수가 좀 드는 모습이고 장은 어제와는 다르게 확실히 조금 혼조세입니다. 혼조세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10%가 빠지다 보니까 또 어제 삼성이 또 평택 P5 공장 중단한다는 설도 잠깐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예. 일주일 전에 지나갔었는데 네. 이 공장을 빨리빨리 안 짓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장 마치고 내온 내용 중에 하나가 5공장이죠. 평택 P5 공장을 약간 뭐 공장을 중단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런 얘기가 좀 돌긴.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가격, 낸드 가격 정산한다 그런 내용이라서 좀 복잡한 셈법입니다. 예. 신 대표 흥해라. 음, 흥하기 어저께 엄청 욕 먹었는데. 잉거루드 이거는 그 얘네들이 법인 자체가 미국 법인이라서 그렇죠. 그쵸. 관세 사각이죠. 네. 소속부 없음. 예, 이거는 이제 법인 자체가 아마 미국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들어가기는 조금. 이런 차트는 별로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신규 네. 주식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윗골이 달아놓고 보통 아침에 들어가려면 아침에 시가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분리점인데 상단선 근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얘 아버지가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국물 없습니까? 코스메카, 예. 견조하네요 그냥. 네, 코스메카 뭐 대운봉업은 나왔다가 저 차트는 뭐 NXT 때문에 차트가 저렇게. 네, 저 아침에 장난친 거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저거 원래 차트 보정해줘야 되죠. 보증이라기보다는 한번 좀 보면 이 거래량이 없어갖고 이게. 그러니까 저거 NXT 차트 보정 안 하면은 네. 나중에 차트 분석할 때 이게 이평선하고 다 깨져버리는데. 아, 제가 아마 영문도 증권사마다 보정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어떤 증권사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이제 저는 영문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대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정이 돼 있어요. 네. 그 보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상 거래 같은 거를 빼버린다고요. 아까 봤을 그 차트로 보게 되면 네. 이평선의 기울기가 깨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종가 이평을 보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분들은 시가 이평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제가 빠른 시간에 많은 증권사들이 HTS에서 그 NXT의 특별 거래에 대한 그 이상하신 차트는 다 보정이 돼야 됩니다. 저거. 야, 이거 중첩이 이게 VI 들어갔네. 아니, 방송 안 하시고 본인 종목 자꾸 축하드립니다. 아니 여기 사람들이 계속 써갖고. 어제 추천 관심주였으니까 그러신 거죠? 네. 아이고야 중천 IT 상가입니까? 그 알아서들 하세요. 이제 그만 올리시고. 어저께 욕할 때는 언제고? 어저께 죽일 놈처럼 잡아먹을 때는 언제고? 제가 알기로는 지분을 엔캠이 강화하면서 네. 중챔이 원래 리튬 보급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아마 엔캠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근데 저기 하 대표님도 BM 아니었어요? 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 3% 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근데 상한가도 안 가는 것들 뭐 지금 아니 이제 가겠죠. 이제 이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땐 중첩이 가고 네. 에코 삼형제가 가고 그다음에 엔캠이 가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이제 오늘도 사실은 전력 쪽이 얼마나 지금 HD 현대인력하고 전력이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고 사실 전력도 LNG만큼이나 별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 어저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빠지고 또 데이터 센터 이야기하면서 빠진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요새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데 MS가 자꾸 그 축소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고 엔비디아 주가 약해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오픈 AI의 지브리 이미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오픈 AI 지금 가입자 수가 아마 10억 명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네,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물론 제 건 일시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GPT 이용하시지만 다시 이미지 개선 기능 업데이트 됐잖아요. 네, 업데이트 됐죠. 그쵸? 네, 업데이트.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많은 데이터 센터는 필요할 거라 굳이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MS 이야기 물론 MS가 제일 커요. 에이저 때문에 MS라든지 아마존의 AWS가 되게 제일 큰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성 AI 쪽에 놓고 봤을 때는 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그 설비 투자 이야기 축소 이야기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전력 쪽이 워낙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마 다른 여타 매크로 관전 종목 중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미래가 좀 그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 생성형 그 AI가 네. 자동차나 로봇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세상이. 키트? 아니 막 지금 저도 이제 챗GPT를 써보지만 네. 이 인간의 웬만한 그런 거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이미. 근데 거기도 이제 네, 다 정보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뭐 거의 뭐 네, 그러니까 다음이 제가 카카오 이야기 잠깐 카카오를 분석을 해봤는데 네, 카카오가 지금 다음 날릴라 그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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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메가에 대한 제공시 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솔직히 카카오가 안 그래도 다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네이버 검색하고 지금 구글도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죠, 이제는 구글링도 안 해요. 그냥 오픈 AI에서 검색하면은 다 나오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바뀌겠죠. 예. 자인 근데 어차피 예상한 대로 오늘 10시 전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가지고 11시까지 조금 특징을 잡기 그러네요. 예, 오늘은 일단은 이제 이벤트 전에 급등하는 주식들 업종이 있잖아요. 네. 그 업종이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음, 네, 아침에 들어왔던 로봇 쪽에서 차익 매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유일 밀리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저 예측이 기존에 이제 강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네. 뭐 하나 에어로라든가 그다음에 두산이라든가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은 이제 차익 실은 좀 매물이 좀 상당 부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원자재도 폭락을 했더라고요. 전부 다. 네, 금, 네. 은, 구리, 좋죠, 유가까지. 그러니까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가격이 네. 하락한다고 하는 거는 주가에는 좋은 거죠. 음,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하락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격이 하락하는 건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관세 때문에 그게 뭐 길게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돌아다니는 그 쇼츠 중에서 네. 옛날에 그 김혜수 배우하고 그 쇼츠 혹시 보셨습니까? 반도체 올라가면 배터리 내려가고 배터리 내려가면 반도체 올라가고 그래요? 어려워서 못 해먹겠네. 그런 쇼츠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가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혹시 배터리가 붙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예, 하이닉스는 그거는 좀 반대급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이천전자는 양극 이렇게 아니 지금 상극이에요. 삼성도 삼성인데 하이닉스 지금 박살나거든요. 네. 이거 프로그램 매도 폭탄입니다. 18만 5천 원이고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죽으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주도주가 있고 소외주가 있는데 주도주가 계속 갈 수는 없고 주도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이 돈들이 이제 어디로 투자할까? 그러면 소외주가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2차 전지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리고 2차 전지를 오늘 시가, 어저께 시가에서 정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을 그만둬라. 주식을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남 탓하지 말고 그냥 확 때려쳐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게 하락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의 더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은 워밍업이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기쁨의 시간이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단 이제 저건 빼고. 네. 오늘 좀 네. 목사님 컨셉 같은.
목사님 컨셉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얀 옷을 입으시고 어저께 욕을 먹어갖고 이제 좀 부드럽게, 예. 네, 부드럽게. 제가 방송을 주 한 번 같이 합니다만 오늘만큼 이런 분이 이렇게 온화한 분이셨나 싶을 정도로 아니, 원래 성격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마이크 던지고. 네, 장은 좀 많이 혼조세가 진행이 되고요. 뭐 사실 최근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도체로 쏠렸던 많은 자금들이 조금 늘고 지금 익스포저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에서 반도체가 제일 익스포저가 높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 화면이 지수인데 뭐 따뜻하죠. 이거는 아마 이쪽에서 하이닉스가 엄청 밀려도 또 어딘가 버텨주는 거고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장이 빠져서 또 반도체가 약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을 긋기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있던 말씀 많이 올라있던 상대적으로 강했던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오늘 오르지만은 최근에 빠진 거 계산하면 14만 원 같던 주가가 이 뭐 에코프로도 한 7만 원대 있다가 빠진 거라서 오늘의 높은 반등력은 조금 좋아질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신 대표님 우리 신 교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대부분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이 많이 빠져가지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장을 또 괜히 나니까 뭐 지수 ETF 보시는 분들 대표님 지수 ETF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코덱스입니까?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 산업 레버리지. 12630하고 1,000원짜리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12630하고 코덱스 KB자산거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코스닥 레버리지 쪽. 233740하고 네, 이 두 개. 그러니까 주식 모르면 이제 윗방향 쪽으로 해라. 좀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주식들이. 아니 뭐 저도 배터리 올라서 좋긴 한데 이게 사실 좋다 나쁘다의 문제보다 그래도 장이 되게 선방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이제 슬슬 어제 아침 시가 2,450 이하에서는 저도 적극적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긴 좋습니다. 좋다는 표현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쁘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얘도 지수가 탄력감. 적극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그죠. 너무 많이 빠져서. 항상 그 저점은 공포나 투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이미 어저께 좀 미리 선반영된 것도 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계속 반등세 연장후다. 예. 이따가 있을 일정은 다음의 일정으로 바꾸고 확실히 오늘 2차 전지주가 많이 반등을 하네요. 주로 LG화학도 그렇고 많이 빠진 거 위주로 해서 엔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경협조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하고 관계가 뭐 좋다. 그래서 뭐 인디에프나 좋은 사람들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언제든지 이게 정권이 4년이잖아요. 4년인데 이제 끝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이 그 수틀리면 그냥 폭파시켜 버리니까 그 경협주들은 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라 한 4, 5% 올라와도 가는 키별도 안 가긴 합니다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 말이죠. 그죠, 네. 어쨌든 올라오는 거니까. 예. 반등이 원전 관련주는 혹시 뭐 어떤 그 없어요? 원래 4월에 그 투코바니 원전 발표 있지 않습니까? 네, 발표 있는데 이게 또 엮여 있어갖고 또 이거 현 정부 그거하고 그래서 근데 상관없다고 어차피 그거는 뭐 네.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일단은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11시 이벤트 후에 만약에 뭐 신재생 에너지는 되고 원전은 안 되고 그런 쪽까지 반응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인맥 테마주의 힙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미 뭐 원전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체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저는 좀 다 반영됐다고 봐요.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네, 발표 안 됐는데 네. 원래 이제 3월달에 하기로 했다가 연기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주들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아니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기업들은 네. 뭐 BHI나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원전도 합니다만은 사실 두산이 뭐 우리 한숨 원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우디도 그죠, 있고 SMR도 있고 수주도 많다 그러는데 이미 그 2월 19일 날 3만 원 여기 찍고 이미 네. 주가 이렇게 빠졌죠. 지금 빠져서 올라가더라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여기서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갔다가 한 번, 두 번, 볼리저 밴드 상단선 이탈하고 이제 끝. 기술적 반등. 네. 기술적 반등입니다. 저는. 자 그럼 다음 주 지금 혹시 종목 조금 보아주실 거 있으실까요? 다음 주 종목을 관심주를 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네 관심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관심주는 에코프로 머티예요, 머티. 머티 네, 에코프로. 보여주시죠. 자,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이제 너무 힘드셨죠. 이게 지금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적에 머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볼리저밴드 상단선 위에 있다가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요 시점, 요 시점이 매도 시점. 그리고 이제 하단선을 이렇게 내려가서 하단선 밖으로 있죠. 원래는 이제 하단선 안으로 들어올 때가 매수 시점. 근데 이건 정확하게 지금 원래는 한 5만 3천 원 이하권에서 좀 샀어야 되는데 오늘은 2천원지가 좀 움직이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뭐 악재 부분 다 이제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 1,400억의 유상증자 결정이 됐고 제3자 유상증자 결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굳이 뭐 매도할 필요 없어요. 뭐 최소한 우리나라의 이런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7만 원, 7만 5천 원 이상? 네, 7만 5천 원. 오늘 양봉 나오고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스윙으로 쭉 갖고 가셔야 돼요. 스윙으로 쭉 그냥 뭐 3% 먹고 4% 먹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의 관심주는 에코프로 머티였습니다. 배터리가 장을 완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저도 이거 6,300원, 6,400원의 매수 의견이었는데 오늘 6,600원까지 올라가니까 이건 이제 코스닥 지수가 700선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배터리가 이제 많이 반등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이야기 안 했는데 그래서 자 좋습니다. 말을 못하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산이나 BHI를 오히려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관심주를 준비를 안 했는데 네. 만약에 한다면 저는 오늘 BHI를 할 거예요. BHI 잠깐만. 지난번에는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적응은 아니고 오늘의 원 종목은 BHI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 화력 발전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사실 오늘 장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은 두쿠바니 원전에 포커스를 맞춘 것만은 아니고 제가 오늘 장 관심의 핵심 섹터는 전력 인프라였어요. 그래서 현대인력이나 효성중공업이나 LS의 힘을 봤을 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사각지대 놓고 봤을 때 이제 변압기 쪽에서의 주가가 좀 잡아주면 이거는 결정적으로 변압기가 데이터 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발전이라든지 에너지원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역발상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BHI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수주도 좋고 한데 약간 무겁더라고요. 네,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난번에 여기서 잠깐 들어갔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보다는 조금 가벼운 또 BHI가 하는 사업은 비슷해요. 주기기 쪽 두산은 이제 원전이 주기기에 들어가고 이건 복합 화력 발전소 쪽인데 이런 관점에서 지금 17,000원대 정도라면 어느 정도 좀 접근가 한 2만 원대까지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종목은 BHI로 이런 종목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장이 뭐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 항상 본인이 정해놓은 뭐 5% 정도의 손실률이라든지 최근 바닥을 형성한 이런 16,000원대가
어떤 이탈했을 경우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시 접속자분이 3,500분이 넘으시네요. 네, 오늘 투표 가죠. 투표 가도 될 것 같은데. 투표는 뭐로 합니까? 종목으로 아니면? 네, 총목으로 이제 빼나 지는데. 자신 있구나. 빼나 줘요. 아이 자신이 자, 없어요. 투표 올려주시고 어쨌든 오늘 장애 투표는 우리 PD님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네, 쭉쭉쭉 올라갑니다. 예, 지수가.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로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이니까 네. 두 발 벗고 이제 주무세요. 저기 장 끝나고 저기 아니 뭐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고기도 드시고 돈이 없으면 저기 카드로 좀 하세요. 뭐 카드? 일주일 있다가 네. 벌 걸 기대하고 미리 외상으로 좀 드세요. 아 좋네. 나 레버리지 몰빵했는데. 레버리죠. 예. 네, 이 비중 무지하게 높아요. 레버리지. 우리 아니 네. 지수 어차피 지수가 올라갈 때 뭐 배터리가 갈지 알테오젠이 갈지 모를 때 제일 만만하고 또 지수가 갑자기 많이 빠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투자 상품 하나가 지수 관련 ETF. 그럼 오늘 이거보다 아마 2차 전지 KB ETF가 상승률이 제일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 거 하고 예. 그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하고 코스닥 2차 전지 레버리지도 하고. 그거 아마 최근에 인버스도 좀 있었는데 그 KB 거 말하는 거죠? 라이즈? 저 잘 모르겠는데 인버스는 일단 안 했어요. 저는. 인버스 말고요. 네. 아니, 코드 번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기 파티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뭐 삼겹살이라도 구워 드셔야 돼. 빚내서 저기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예. 빚내서 저기 고기라도 좀 구워 드세요. 고기요? 일주일에 돈 벌 생각으로. 어쨌든 간에 뭐 근데 아까 제가 두산 이쪽도 잘 찍은 것 같아요.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보시죠. 73대 26이네요. 73 에코프로 머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한번 배터리 무슨 맛을 모르시는구나. 청계산 배터리예요. 지금 54,500원에 사면 딱 5일선인데 지금 이걸 선택하신다고요? 여러분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얻어맞는 자리인데. 자,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지금 현재가 기준이니까 지금 54,500원에 얻어맞는 자리에서 콜을 눌렀다. 우리 BHI는 말이에요. 이제 올라가는데 왜 선택을 못 받? 보자고. 지금 현재가 기준이거든요. BHI는 5일선을 뚫고 갑니다. 뚫고 가는 17,890원하고 얻어 처맞는 55,000원하고 어쨌든 7대 3이라는 거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저한테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가스라이팅? 네, 좋게 얘기하면 이 이제 투표가 세뇌 현재 교육. 시점 기준으로 사는 종목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무조건 2차 전지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세뇌 교육. 안 좋은 말로 가스라이팅. 그래서 이게 저기 73%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73%는 54,500원에 에코프로 머티를 사신 겁니다. 나머지 23% 투자가분들은 17,850원에 BHI를 산 거예요. 요거 딱 적어놨다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근데 머티가 꼴등이에요 지금. 네. 근데 뭐 바뀔 수도 있어요. 1등으로 갈지 뭐 꼴등으로 갈지. 제가 2차 전지가 우리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물론 저는 2차 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좋아하고 나쁜 것보다 지금 LG전소에 있는 건 사야 된다는 의견이고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좀 자중하는 거는 또 우리 신 대표님께서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송이란 게 이게 견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3%. 또 어떤 분은 55,000원에 에코프로 머티. 뭐 중첩이 다 54,500원 다 딴쏜 거 다 자기 이야기 하고 있지. 에코프로 머티 54,500원에 73명. 그다음에 BHI 17,800원에 근데 지금 보니까 23명. 원전주가 좀 살아나긴 하네요. 네, 살아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 살아날 거예요. 저기 IT하고 네. 이벤트 주식들 빼고 다 살아날 거예요.
이벤트 주식들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이게 오늘 부로 그냥 끝내고. 네. 그래도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올라오는 게 어쨌든 또 한 1시간 있다가 지금 9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네. 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뭐 2차전지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아니요, 이제 그 어차피 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다 쏠렸는데 네. 갑자기 주포가 반도체로 다 정리를 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개인들도 다 털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이벤트 관련 주식들로 돈이 쏠렸는데 그 이벤트가 이제 끝나면 돈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 갈 건지 원전 쪽으로 갈 건지 뭐 상관없어요. 다른 쪽으로 간다 확실한 거는. 네, 그래서 다른 주식도 좋아진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딱 하이닉스 하나 못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올라옵니다. 예. LG엔솔도 어느새 이제 32만 원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이것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시장은 스윙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며칠은 좋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주 일정은 뭐 그렇게 뭐 좋은 것들은 없습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4월 10일 날 미국의 CPI 발표예요. 4월 10일 날 CPI 발표. 10일로 바로 넘어가요? 네. 저번에 이제 4일, 5일 거까지 해갖고 예. 네, CPI 그다음에 FOMC 의사로 공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건 뭐 당연히 뭐 도지에서 사람들 자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CPI는 4월달 거 보는 것보다는 이제 4월 10일 날 3월달 CPI가 발표되잖아요. 근데 5월달 게 더 중요해요. 네, 5월달에 CPI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정확하게 4월달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5월달에 발표되는 CPI가 높게 나오냐 여부에 따라서 향후의 통화 정책 부분이 좀 바뀔 수 있다. 네, 지금 뭐 금리 인하를 뭐 2회 한다, 뭐 4회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거는 5월달에 4월 CPI가 다시 3%대로 진입하는지 2%대에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제 4월 11일 날 발표가 예정입니다.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4일 날 RWA 서울 서밋 2025가 있고요. 요거 관련된 거는 토근증권입니다. 토근증권. 토건증권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더라? 그 옥션 있잖아요. 뭐 미술품 뭐 이런 거. 토큰형 증권? 네, 네, 토건이라고 그러는구나. 네. 그거 관련주. 근데 이제 거의 재료가 이건 약해서 그냥 참고만. 토큰 아니에요? 토큰? 네, 토큰이에요. 이게 잘못 썼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주식들은 테마가 형성되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항이다. 뭐 크게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일정은 뭐 요것뿐이 없어요. 저는 네, 요것뿐이 없습니다. 예. 오늘 혹시 팬클럽 불렀어요? 팬클럽 부른 게 아니고 예. 일주일 내내 2차 전지 사라 어저께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댓글은 저는 거의 항상 제 방송할 때나 같이 할 때 거의 다 보거든요. 네. 오늘 뭐 거의 뭐 대표님 극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어저께 주식 저점에서 사라 이틀 네. 동안 그냥 시가에 들이대라 그냥 막 100% 사라 이빠이 사라 2천원지 사라 2천원지 모르면 레버리지 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틀 동안 현명한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좀 같이 좀 볼까요? 아마 신 대표님이 했던 부분은 빼고. 예. LG전자가 월요일 날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LG전자 주가는 잘 아시겠지만은 관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뭐 어차피 LG전자 주주분들은 10만 원 가도 뭐 그 이상까지 보셔야 되는 분들인데 저는 투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를 인해서 장이 약간 같은 뷰인데 뭐 당장 여기가 바닥이다고는 못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관세 이슈였기 때문에 뭐 4월달, 5월달 넘어가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이제 LG전자나 삼성전기, LG노텍은 좀 지나치게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화요일은 삼성전자인데 이거 좀 머리가 아픈 건 아니고요. 이미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가 거의 중반 5조 원대 초반부터 5조 원대 후반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분기보다는 이제 2분기부터 낸더 가격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실적은 제 생각으로 쇼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닝스 오크를 말하는 건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이제 3월 달처럼 삼성전자만 올라가던 그 수급 자체는 조금 완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금 57,000대 있다 하더라도 급한 매수, 그러니까 뭐 매수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당장 올라가는 거에 대한 매수 자체는 조금 소원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 4월 달, 5월 달 갔을 때 실적 시즌이라 힘은 분산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겠고요. 수요일 날은 요거는 이제 잠깐 관세는 이제 보고 아마존이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는 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위성 발사에서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벤트 관점에서는 다음 주에 아마 투자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아마존의 인터넷 위성 발사 이슈가 있으니까 인터넷 위성 발사니까 거의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을 볼 것 같네요. 그런 거 한번 일정 참조하시느라고 준비를 해드렸고 목요일은 이제 TSMC 매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졌어요.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일정으로 잡아봤고 금요일 어디 갔어요? 금요일은 카카오 하나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 카카오가 제가 어제 사실 주식클래스 유튜브에서 카카오를 딱 영상을 준비를 할 때 많은 분들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카카오 주가가 이제 11시 이벤트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가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카카오가 아주 장기적으로 과연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뭐 고평가됐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언제 찍을까에 대한 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카카오가 그 답변 공시가 하나 있어요. 다음에 매각에 대한. 그래서 이게 해명 공시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한 달 정도 단위로 계속 재공시가 나옵니다. 그 전에 보통 본 방송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그걸 가지고 또 연장을 하게 됩니다. 3월 13일자 나왔던 서울경제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다음을 분사하는 것에 대한 이슈. 이거는 그럼 호재냐 악재냐? 저는 호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카카오가 독립사업부로 다음 부분을 떼놨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자 사업부, 돈 안 되는 사업부 떼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까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 이벤트. 그래서 카카오는 다음에 분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주시하다시피 오늘 11시에 있을 이벤트가 되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은 거기까지고 그래도 잘 땡기네요 장이 대표님. 네, 장 안 빠져요 이건. 하이닉스만 그냥 뭐 바보 되는구나. 요새 엔터주는 좀 보십니까? 엔터주는 별로 안 봅니다 저는. 바이오는 좀 보십니까? 바이오는 좀 보고 있어요. 뭐 알테오젠 이런 건 잘 안 보시죠? 알테오젠은 안 보죠. 시가총액이 높아서. 알테오젠은 그럼 좀 온코크로스 이런 것도 안 보실 것 같은데 왠지 신규주도. 죽을 주식만 봅니다. 박셀바이오. 걔 살아 있어요? 걔 살아 있어요 아직? 살아 있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걔 잘못하면 그 산소호흡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산소호흡기가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장의사 불러야 돼요. 이거는 좀 하면 안 돼요. 매출이 그렇죠. 없어서. 장난친 거. 옛날에 한번 좀 이제 했던 거죠. 저기 뭐 코마 상태 뭐 응급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장례식장으로. 그러니까 직행.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일이잖아요. 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어제 아마 이하 공룡이 다시 거래 정지 들어갔을 건데 원래 우리나라 제가 한 팁 드리면 우리나라가 3월 31일까지 감사 보고서가 제출돼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한을 조금 더 주는데 그 최종 데드라인이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그러니까
혹시나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일종 종목들이 4월 7일까지는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 기업들은 최종 데드라인이 4월 7일이라는 거. 예, 그리고 7일 넘기게 되면 예, 거의 거정으로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뭐 기업들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오늘 에코프로가 거의 에코프로 그룹주가 코스닥을 살리네요. 대표님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볼 때 코스닥 레버리지 사신다 그랬잖아요. 샀죠. 네, 그렇죠. 저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혹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본베이스 720까지는 갖고 가야 돼요. 슈팅이 이제 720 이상 코스닥 지수가 네. 이제 720포인트 이상 슈팅이 나올 건지 일단 요까지는 갖고 가서 더 끌고 갈지 매도할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제가 이제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 720에서 주식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보 되는 거죠. 여기가 기준점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뭐 호재가 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갖고 가서 추가적으로 더 갖고 갈지 매도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기 3월 31일, 4월 2일 날 시초가에 손절한 사람들 그리고 다시 710에서 720까지 왔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저점에서 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먹잇감.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오늘 2차 전지에 매수 들어오는 이제 세력들도 오늘 우리나라가 잠시 후 11시 정도에 빅 이벤트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시장 관점에서는 오늘 2차 전지로 들어오는 쇼커버성 반등세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세 노이즈에 대한 어떤 이슈라도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FEOC 규정, 그러니까 중국산 광물에 대해서 예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테슬라가 오히려 GM이 관세 부과에 피해주고 테슬라가 오히려 관세 부과에 상대적 수혜주다 그런 말도 있어서 아마 그런 연결고리와 낙폭 과대라는 게 겹치면서 근데 오늘 또 여기서 만약에 그 공매도 대체 잔고가 많잖아요. 쇼커브 나오죠. 네, 쇼커버 물량이 엄청나요. 에코프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80만 주예요. 그리고 최근에 친 것들이 보면 요 네. 한번 볼까요? 최근에 요 에코프로 BM에 들어온 최근 물량을 놓고 보게 되면 니들 다 죽었어 이씨. 네, 저 4만 9 5만 1,000원 너 5매야. 너 100만 주. 죽는 거예요, 저거. 너 이제 4만 9천원 너 35만 주. 죽는 겁니다, 저게. 네. TV 방송 나가죠? 아니 괜찮아요, 뒤지- 유튜브는. 박살 난 거네. LG엔솔은 한 3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3만 원 정도? 근데 총 물량 합세가 예. 1,680만 주고 전체 물량의 14점 몇 프로예요. 그리고 에-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LG엔솔은 한 33만 5천 원 정도만 넘으면 쇼커버가 나오겠네요. 아까 에코프로 뭐 튀었나요? 네, 못해요. 걔는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뭐 이리 분석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얘는 아직까지 답답하게 쌓아놨네. 여기 26만 주가 5만 8천 원. 징하게 때렸네. 5만 7천 원대 16만 주. 예.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은 거는 에코프로 거예요. 엔캠도 한번 볼까요? 네. 엔캠도 엄청 때렸을 것 같은데. 엔캠. 엔캠은 얼마나 사고를 쳤으면 요날 공매도 하고 그 다음 날 공매도 금지. 그달 또 공매도 하고 또 금지됐었네요. 네, 금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긴 보면 6만 6천 원대, 6만 3천 원대. 66,000원. 근데 어떻게 되나? 그 66,000원 이상 올라오면 이제 뭐 손해 중이네. 쇼커버 들어오겠네. 네, 그런 것까지도 물론 무조건 뭐 다 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요거에 대해서 공매도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가 다음 날 없는데 몇 개 160한 주 있잖아요. 얘네들은 예외 물량이에요. 그 LP 물량들들. 예. MM 물량이고 요 날도 6만 3천 주인데 21%니까 아마도 공매도 과열 지정됐을 거고 4월 3일 날 397주는 요거는 공매도 과열 금지 기간 중에 나오는 그 LP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 2차전 지주들은 이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상승을 하면서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뭐 그런 추세네요. 네, 무엇보다 또 LG 엔솔이 아. 탄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코 그룹주 내에서 에코 프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8% 올라가는 거구나. 그렇죠. 예. 잘못 찍었네 내가. 프로를 찍었어야 되는데. 바꾸십니까? 아니 그냥 가야죠. 근데 남자. 뭐 어차피 뭐 쿠프로가 머티의 앱이잖아요. 네네. 앱이 가는데 자식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왕이면 1등이 좋은데 뭐 그냥 가봐야죠. 아니 뭐그뭐좀 들어가면 어때요? 뭐 가족끼리. 그죠. 좋습니다. 지금 이제 3분 남았네요. 보상. 근데 좀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예. 네. 최근에 이제 관세 얻어 맞으면서 네. 그 엘젠솔은 또 다음 주 얘네들은 공시를 안 해서 그런데 얘네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엘젠솔은 그 잠정 추정치 공시를 안 해요. 예. 언제 할지 몰라요. 제가 모르는 건지. 삼성은 어차피 다음 주 3월 8일 잡혀 있는데. 근데 워낙 이제 이 기업이 실적에 대한 1분기 1,000억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1분기만 놓고 보면 LG엔솔은 사실은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서프라이즈가 높고 근데 되게 지금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죠. 급등하네요. 3%대 밑꼬리 달고 뭐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요거 정도면 거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지 않을까. 아직은 매도네요. 예, 뭐 매도인데.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5일선까지 오는 거라서 뭐 추격 힘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옆에 반도체 전문가 한 분 계셔가지고 긴급 질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홍 대표님, 네. 하이닉스 이렇게 개박살, 오늘 말투가 왜 이러지? 하이닉스 너무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이닉스? 하이닉스요. 네, 우리가 잠깐만. 너무 배터리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이닉스가 오늘 하이닉스 오늘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관세 부과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오늘 좀 많이 밀렸고 마이크론테크도 많이 빠졌고. 근데 저는 아직 전조점이 안 깨져서 사실 4%면 적게 빠지는 건 아닌데 다른 데랑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약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외국계 창구가 네. 상위 창구가 전부 다 외국계예요. 네. 모간 스탠리 애들이 요새 한국 주식 되게 나쁘게 보던데 모간 1등이고 JP 모간 34%, 골드만삭스 20만 주, CT 아주 구라친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34만 원 목표가 갖고 있는 애들. CT도 배신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유독 대형주 중에서 많이 빠지지만 이게 상대 비교라는 게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혼자 잘라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지표를 참고해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2차 전지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 2주 전인가 2차 전지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2차 전지를 이번 주에 좀 편입을 했거든요. 이분들 뒤에서 전부 다 넣어놓고는 앞에서 나만 요거도 먹게 해놓고는 지금 2차 다 바닥에서 샀대. 2차 전지는 편입을 했어요. 예, 이번 주에 편입을 해서 그거는 다른 거 그냥 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보고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예. 아까 뭐 공매도 분석 좀 하시는 거 보긴 봤는데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홍우진 대표님이 아마 저희가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 반도체 소보장이나 기타 또 다른 많은 걸 준비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